용산과 과천의 대규모 공급을 추측을 하는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의 반응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물량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과 또 공급되는 위치가 비교적 좋은 곳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에 과연 정부에서 주민과 지자체들의 그 반대를 어떻게 잘 설득해 나갈 것이며 속도가 빨리 착공해봐야 2028, 29, 30 이렇다면 준공 연도는 2030년도 초반이 될 것인데 과연 이때까지는 과연 집값은 버텨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빠져있는 점은 좀 아쉽다. 이런 반응이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공급되는 곳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역시 용산하고 과천이 되겠습니다. 일단 물량도 많고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8천 가구냐 1만 가구냐 했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는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1만 가구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임대주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피스텔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물량은 굉장히 많고요. 또 과천 같은 데는 경마장을 이제 옮기면서 1만 가구에 가까운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또 세 번째로 과거에 이제 한번 시행하려다가 멈췄던 태릉 CC 6,900호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역시 용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천에 경마장이 있는 자리도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제가 의광동의 연구원이나 국방연구원 같은 자리는 뭐 세대수가 작아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눈에 띄는 곳은 성남의 여수 2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 6천 가구 이상 공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위치가 상당히 좋은 곳이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6만 가구를 이제 급하게 긁어모은 느낌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47주 서울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계속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거란 예상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가 되는 데다가 외곽 신도시의 이제 한계가 드러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도심을 원한다는 걸 제대로 읽어낸 것 같습니다. 공급 규모는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보통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1년에 공급하는 양이 한 4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번에 발표한 가구는 총 6만 가구입니다. 서울의 3.2만이고요. 경기의 2.8만입니다. 판교 신도시의 한 2배 정도 규모고요. 여의도 면적의 한 1.7배 되는 대규모 공급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공급의 핵심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용산, 과천, 태릉 CC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지역만 합하면 한 3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직주 근접도 되고 초역세권인데다가 이미 정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추진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용산을 보면요. 국제업무지구의 1만 가구인데 여기에다가 캠프킴이라고 하는 2,500가구가 또 추가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미군 기지였고요. 서빙고 같은데 국유지도 일부 포함이 되는 대규모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천을 보면요. 여기는 이제 경마장하고 거기 있는 이제 방첩사가 이번에 이제 해체가 되면서 통합 개발을 합니다. 대규모 부지고요. 9,800가구입니다. 여긴 또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테크노밸리까지 조성한다는 계획도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경마장을 어디로 옮길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경마장만 있는 게 아니고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말과 관련된 시설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릉 CC 같은 경우에는요, 6,800가구인데 2030년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거론이 됐던 지역입니다. 다만 이제 주민, 지자체의 반발에 의해서 이제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곳인데 이번에 이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당초에는 9천 가구 정도를 진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태릉이라는 국가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층으로 이렇게 짓게 될 것 같습니다. 6,800가구로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은 성남의 여수지구입니다. 금토지구는 이제 그 판교 테크노밸리의 그 도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위치라고 주택지로 썩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여수 2지구 같은 건 성남시청의 바로 뒤편에 공지거든요. 지금 이제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성남공항 인근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마 고층으로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위치는 상당히 좋은 곳이고 여기에 6,900가구 정도를 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총사와 공공업무지구 같은 것들을 이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곳은 이제 성남의료원, 강남구청, 이런 자리가 되겠고요.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전문가들의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직주 근접수에 부합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하고 가까운 주거지의 그 트렌드에 맞춰서 공급 지역이 잘 선정됐다는 얘기들이 대다수고요. 또 이미 이런 지역들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 효율이 높게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공공분양 대기 수요에 대해서는 희망을 주는 신호를 보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보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착공이 28년, 29년, 30년이 된다면 인허가라든가 협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은 거의 2035년도에 공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럼 이 주택 시장이 어떻게 안정시키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첫 삽을 뜯냐가 이 대책의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걱정되는 부분은요, 유유부지라든가 노후청사 같은 건 이번에 이제 다 긁어모으지 않았습니까? 이건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요. 또 도심 공급의 80%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없는 대책은 결국 반쪽 대책밖에 될 수가 없다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입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면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기대감이라든가 이 관망세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거래가 좀 위축될 것 같습니다만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빠짐에 따라서 반대로 기대치를 하락시키는 그런 영향도 미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도심 핵심지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에 대해서 전문가도 대체로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거거든요. 또 서울 중심에 가까운 곳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에 해야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진다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런 발표였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또 기존 구축이라든가 재건축 같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느끼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공급대책은 당장 집값에 영향을 줄 만한 카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해제라든가 보유세 등 세금 대책의 영향이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요. 또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없는 점은 이번 129 대책의 큰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성패는 더욱 지자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을 해서 첫 삽을 뜯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반드시 병행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대책이 나오면 보통 한 2주 정도는 지나야 그런 어떤 반응과 또 방향이 설정되는 점,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